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모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공모주란 단어 뭔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정도로 공모주가 정말 핫합니다. 사실 2021년은 공모주의 원년이 되는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들이 새로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냐 하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IET,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야놀자, 카카오페이지,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만 세상에 3개네요. LG에너지솔루션, LG배터리가 분사한 것이고요.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은 원래 어떤 지주회사 밑에 있었던 게 다시 이번에 추가 재상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던 회사들이 그동안 상장도 안 됐어? 이런 정도로 생각할 만큼 정말 매머드급 회사들이 대거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IPO라는 게 이렇게 매머드급 회사들이 원래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상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공모주 투자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조심할 것들,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었다는 소식을 제가 중간에 한번 직계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IPO 공모주, 주식시장에 새로이 상장하는 기업들, 왜 이 기업들은 올해 특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대거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그걸 알기 위해서 IPO 절차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맥락을 잘 알아야 실제 IPO 과정에서 우리가 요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IPO라고 하면 기업이 처음 상장될 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정호 주식회사라는 걸 차렸습니다. 처음에 이 박정호 주식회사라는 걸 찾았을 때 그 안에 내부에 몇몇 사람들만 우리가 띄워놓고 활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띄워놓고 활동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상장되기 전에는 처음에 설립한 사람들만 그 회사의 주주들이에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처음에 설립한 사람들만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외부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회사를 좀 크게 키워봐야지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을 원활하게 모으려면 주식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사거니 팔거니 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주식을 누군가가 쉽게 살 수도 있고 쉽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쉽게 사는 거거든요. 바로 IPO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편하게 사거니 팔거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일련의 절차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배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어떤 주관사라고 하는 그 증권사가 일단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다 산 다음에 외부에다 뿌릴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그 주식을 이런 회사 조만간 상장하니까 처음부터 좀 참여하실래요?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그 주식을 더 사겠다고 안 하면 나머지는 그 주관사라는 증권사가 그냥 인수해서 자기가 산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 주식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주식 총익 인수라는 건 일단 증권사가 다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통을 한다는 거고, 모집한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부터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그러면 공모 희망가,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의 처음 공모가를 10,000원으로 할지 20,000원으로 할지 30,000원으로 할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런 걸 결정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증권 신고서라는 걸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제출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명회라는 걸 개최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수요 예측과 공모 최종 그런 과정에서 공모 최종 가격이 결정돼요. 처음에 얼마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종 공모 가격이 다시 수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증권사가, 주관사가 돼서 해줍니다. 이 복잡다기한 절차들을 해줌으로써 증권사는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데 바로 신규 상장하려는 회사가 고객이죠.
바로 그 고객이 누군가이냐에 따라서 초기 공모 가격이 최종 공모 가격과 이 희망 가격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명망 있는 큰 기업만 IPO를 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IPO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군수한 회사도 IPO를 해요. 그러면 공모 구묘별 IPO 현황을 보시면 100억 미만인 그 공모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100억부터 500억 사이에 공모를 하는 회사도 있고, 500억 이상의 공모를 하는 회사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모 규모별 IPO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00억, 100에서 500억, 500억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자, 100억 이하의 회사가 IPO를 한다. 자, 증권사 주관사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회사가 IPO하고 싶습니다. 찾아왔어요. 이거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증권, 미 무슨 증권, S 무슨 증권, 뭐 3 무슨 증권, 또 뭐 있을까요? 대 무슨 증권. 정말 큰 회사들이에요. 몇 천억 이상씩 하는. 그런 회사들이 100억 미만 되는, 또 100억에서 200억 사이 되는 군소한 주식이 저희 상장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태도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예를 든 거죠. 연극으로. 뭐 어떻게 오셨는데요. 잡상인 취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대우받기는 그렇죠. 자, 그런데 500억 이상도 아니고 아까 우리 봤던 이 대어들, 이런 회사들이 우리 상장할게요 라고 찾아오면 이건 수수료 규모가 엄청나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찾아왔었을 때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자, 그러면 결국 증권사 입장에서는 물론 큰 회사, 작은 회사, 물론 서류 정리하고 관리하는 게 나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절차상 들어가는 여러 가지 페이퍼워크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규모가 엄청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쉽게 해서 해야 될 일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증권사 입장에선 어디를 더 원한다? 이쪽을 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관심이 등한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 증권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도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증권사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요. 자, 여기가 이제 공모주 다음에 공모 금액의 연간 추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주의할 건 연간,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과거 자료인데 유가증권 시장에 새로 IPO를 한 기업들의 숫자고요. 코스닥 시장에 새로 IPO를 한 기업의 숫자예요. 보시면 특이점이 있죠.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연도마다 공모로 새로 상장한 회사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3배, 2배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따지면 7배, 8배, 9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이고 50이고 30이죠. 그럼 2배, 그리고 1.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유가증권과 코스닥 같은 경우 각각 이렇게 많은 IPO 건수들이 있는데, 자, 이 IPO 건수가 연도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개인들에게 상당 부분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떨 때 주식이 뜨거우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럴 때는 IPO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IPO가 원활하게 잘 도모될 수가 있겠죠. 증권사가 바깥에서 모집 못한 거 자기가 떠안지 않고, 그리고 증권시장이 싹 시늘해지면 IPO 지금 해봤자 흥행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IPO가 이렇게 큰 대어들 중심으로 대거되는 이유는 실제 그 회사들이 지금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자금 받아서 새로이 뭔가 큰 사업들을 해보겠다라는 아주 절호의 타이밍, 아니면 면밀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섞여 있다. 야, 어차피 우리도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이 적기야.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 이런 생각도 솔직히 섞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섞여 있을 때, 그럼 그런 회사들은 증권신고서에 제출하거나 관련 당국에 상장하는 그 사무장 심사 받을 때 어떻게 써놓겠어요? 아, 우리는요, 원래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 워낙 장이 좋아서 지금 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 회사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IPO를 해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썰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증권신고서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신사업을 위해서 IPO를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써야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들 회사들 중에서는 분명 지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니까 지금 하자 이렇게 판단한 회사도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외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서 신규 서비스를 해서 시장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막연했던 회사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주, 그 공모주의 규모를 봤더니 10억 미만인 소형 공모주는요, 평균 상장일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48.9%로 상장 당일날 뛰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 20% 수준이었던 100억 이상인 중대형 공모주의 경우에 비해서 평균 상장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10억 언더 또는 10억 살짝 넘는 아주 작은 회사의 공모주, 이거는 초반에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뛰는 확률이 그것보다 훨씬 큰 회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단연간 확인됐을까? 그 밑에도 볼까요? 100억부터 500억 규모의 IPO는 500억 이상의 IPO에 비해서 상장일 수익률은 낮지만 상장일 이후 주가가 더욱 빠르게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100억 미만의 아주 작은 회사들은 왜 상장 당일 주가가 뛰느냐? 방금 보셨던 요거를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100억 이하의 작은 회사가 이거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어서 증권회사가 그 중에 일부를 떠안게 됐다? 증권회사가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회사가 우리도 상장하고 싶습니다 찾아왔을 땐 어떻게 취급하는 게 더 적합하냐? 공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당신 같은 작은 회사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유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나마 공모가가 낮아야 그래도 관심을 끌죠, 이겁니다. 그러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기준점에 해당되는 공모가가 낮게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상장되고 나서 그 기업의 실질가치, 수익률, ROI, ROE, PER, PBR 뭐 이런 거 살펴봤더니 뭐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하면서 그 뒤로 일정 기간 동안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500억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회사가 IPO를 했다. 그럼 500억 이상의 IPO에 비해 상장 당일의 수익률은 낮지만 상장일 이후 주가가 더욱 빨리 빠진다. 자, 요 작은 회사는 주가가 더욱 빨리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렇게 100억 미만이나 100억에서 500억 사이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큰 증권사가 이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대형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굵직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지 500억 이외의 군소한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관 보유 물량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장 당일에는 팍 너무 저평가로 공모주가 모집됐으니까 올라갔다가 중간에 어느 텀에 기관들이 물량을 던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00억 이상은 이 논문의 주장과는 요즘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좀 설명드리면 500억 이상 되는 회사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SK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뭐 LG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어떤 가격에 상장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회사면 이 정도 처음 스타트는 찍어야죠. 이런 어떤 세일즈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작년에 기억하시죠? SK바이오팜. 우리가 처음 상장하고 나서 상상한 다음에 상상상까지 한 다음에 바로 그 뒤로 주가가 쭉 빠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기 공모가가 높이 잡힌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거죠. 두 번째 뭐였어요?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200대 1이 넘었죠, 공모 경쟁이. 그런데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지금 주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또 처음에 따상 간 다음에 아마 계속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모가보다도 오히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빅히트죠. BTS의 소속사
빅히트도 처음에 공모주로 상장된 다음에 계속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00억 언더의 회사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은데, 이건 확률적인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공모주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일까? 바로 이 공모 업무를 추진하는 증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공모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 연구 결과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올해도 자, 요거 한번 보면서 볼까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모를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공모한 다음에 따상상일까 아니면 바로 떨어질까 요거만 고민하시지 말고 처음에 공모가 자체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얼마나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